자, 두 번째, 여름방학 때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특히나 여러 가지 채널에서 방학 때 많은 경험을 쌓아라, 독서를 하세요, 여행을 가세요, 이런 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조금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정말 과연 공부만 하면 되는지, 정말 과연 남들 다 하는 그냥 평범한 경험만 하면 되는지, 그게 방학 때 정말 중요한 건지, 또 방학이라면 이 귀중한 시간에 어디에 정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 시대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여러분들 방학 계획은 다 잘 세우셨나요? 방학 때 저는 꼭 추천을 드리는 활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활동을 이야기하는 채널은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컨텐츠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 채널에서 방학 때 이런 것만 꼭 챙기자, 방학 때 이런 공부는 하자, 뭘 하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컨텐츠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깊게 해봤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공부도 해야 하고, 루틴도 필요하고, 독서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꼭 교사로서 또 그동안 봐왔던 여러 가지 학생들의 데이터와 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시스템, 세계 경제의 흐름, 또 AGI라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서 어떤 것을 지금 잡아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전해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제가 저희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제가 만나는 개인적인 제 조카라던가 제 지인들에게는 꼭 이렇게 말을 드릴 것 같아요. 두 가지 바로 꼽아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물어보고 마음껏 이번 여름방학 때 그거 주구장창 해보자 라고 좀 무제한 자유를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는 자유예요. 그냥 우리 자유롭게 놀자 이런 거 아니고, 목적은 아이의 취향을 발견하고 좀 개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는 취향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무색무취의 사람보다 사실 공부도 무색무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잘하고 못하고의 성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부라는 그 영역이, 공부라는 활동이 어떠한 개인의 특징을 개성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난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 좀 블로그를 개설해서 글을 써보고 싶어,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돈을 들이는 방향이든 아니면 돈을 들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향이든 뭐든 괜찮아요. 자, 구체적으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세요. 이번 여름방학 때는 우리가 너의 취미생활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야. 너 어떤 거 많이 해보고 싶어? 시간이 많이 주었으니까 무엇에 몰입을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영, 스포츠, 체육, 미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셨으면 좋겠어요. 상급 학교로 어떤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또 중학년 1, 2, 3, 4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름방학만큼은 정말 취미에 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취미를 개발할지를 정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좀 많이 쳐보고 싶어. 그러면 평상시에는 주 2회 가던 피아노 학원을 방학 때는 주 5회로 늘려본다던가, 아니면 꼭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피아노에 관련된 서적을 매일 읽어본다던가, 피아노 관련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피아노 관련 영화 리뷰를 막 해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의 관심사를 깊이
깊게 몰입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네, 우리 아이의 취향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한 가지의 특정 영역에서 특출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의 영역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성공은 정량적인 평가예요. 사회적인 기준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만 할 줄 아는 아이는 전 개인적으로 그리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행한 경우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인데, 옛날엔 괜찮았어요. 옛날 시대에는 공부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고, 또 공부를 잘 하든 못하든 어떤 대학과 학과를 나와서 거기에 맞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대부분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젠 AGI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정말 전 거의 대부분의 사무직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저나 아니면 20, 30대 분들은 아직까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 생각을 달리 해야 하고 날카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 때 공부들 책 읽기에 추가해서 혹은 그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를 정말 딥하게 개발시켜 주실 수 있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썰을 한번 풀어드리자면, 저는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합창단 경험, 이런 거 제가 해봤었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플룻을 연주해본다거나, 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조립하고 막 분해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RC카 이런 걸 사서 그걸 다 뜯어가지고 다 다시 조립해보는 그런 걸 진짜 많이 했었다. 되게 즐거웠다라는 경험을 하고, 그때 터득한 그 손기술의 기술로 지금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들,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엄마의 취미는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한지 공예, 그 집에 보면 항상 한지 공예로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을 추억하면 그때 정말 가장 우리가 일상을 잘 가꾸고 일과 밸런스가 맞는 취미의 영역도 잘 개발하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이 아니면 사실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가 돌입하면, 그때는 정말 아쉽지만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해야 하고 뭔가 진학을 고려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이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영역으로 좀 나아가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초등, 저학년, 중학년 시기의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 그냥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든 한번 고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거든요. 근데 미술을 되게 좋아해요. 만약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이었고 또 방학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얘가 프리해요, 시간이. 그러면 전 미술학원을 주 5회로 늘릴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미술학원을 가게 하거나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술 재료를 다이소에 가서 다 사놓고, 종류별로 다 사놓고 아예 판을 깔아줄 것 같기도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애한테 얼마나 즐거울까,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하고 아주 넓은 본인만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경험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여름방학 때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프로젝트 발표하기 과제입니다. 이것은 요즘 정말 필요한 핵심 역량과도 맞닿아 있어요. 요즘은 프레젠테이션 스킬, 말하기 스킬이 진짜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걸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건 죽은 지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하고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는, 그러니까 정말 싫어도 내향인이어도 저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필요할 때는 낼 수 있고 또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 학원을 갈 수는 없어요. 스피치 학원을 갈 수도 없고, 스피치 학원 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방학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어도 바로 시킬 것 같아요.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주제를 한번 정해보세요. 프로젝트 과제 주제입니다. 어떤 연구 주제를 아이랑 같이 정합니다. 발표 주제예요.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발표 날짜를 정하세요. 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해서 언제 발표를 할 건지 뭐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아이가 딥하게 그 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서치하고 PPT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막 읽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단 주제를 정했고 기한을 정했어요. 지금 주제는 내 꿈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이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자료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아이랑 같이 계획표를 짭니다. 뭐 책을 읽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책은 어떤 책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종이에 적어봅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 꿈에 관련된 영화 리스트를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 꿈에 관련된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소들을 가볼 수도 있고요. 또 인터넷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꿈과 관련된 위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언제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 넣을지 그 분량을 다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분량과 계획을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공부 끝냈으니까 프로젝트 과제 하자라고 아이에게 그 일과에 박아두세요. 아이로 하여금 프로젝트 과제 하는 그 1시간 동안은 우리가 아까 정했던 그 책을 읽거나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엄마랑 같이 주말에는 그 장소에 가거나 하는 식으로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하루의 루틴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책도 읽고 영화도 읽고 장소를 탐험도 하면서 자료가 쌓였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혹은 뭐 우리가 바로 타이핑을 해서 메모를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 때 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뭔가 많죠. 뭐 자료 조사도 해야 하고 경험도 해야 하고 엄마랑 뭐 할지 말도 한번 해봐야 하고 계획도 짜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계속 쭉쭉 말씀드릴게요. 프로세스를.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어요. 팜플렛도 모으고 관련 자료도 모으고 막 되게 많이 모았어요. 자, 이걸 이제 PPT로 만들어서 실제로 정한 그 발표 날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PPT로 파워포인트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AI 툴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TV를 띄워놓고 컴퓨터 화면을 띄워놓고 그 앞에 우리 아이가 서서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죠. 자, 이때 아이가 혼자 하면 당연히 또 처음이라면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하는 시간도 한번 따로 마련해서 주시고요. 또 예비 모의 발표 시간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제 정말 짜잔 우리 학예 발표회 하는 것처럼 유치원에 발표회 하는 것처럼 실제 그 프로젝트 과제의 발표 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간 열심히 갈고 닦았던 자료와 그 PPT의 발표를 경청해서 듣고 또 박수 치고 피드백도 주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중학교에서도 또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과제를 선택해서 뭐 발표를 하는 그 발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까지가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요구하는 거의 모든 수행평가의 어떤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다 다를 수 있어요. 글을 써서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말로 발표하지 않고 뭔가 과제물을 제출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가 뭔가 창작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완성하는 그 경험이 초등학교 때 많이 연습을 하면 정말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PR 시대에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 내가 이거 만든 PPT, 자, 그럴듯하죠? 디자인 되게 좋죠? 그림 되게 좋죠? 이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쇼맨십도 기르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 역량이에요. 그런 건 이제 AI가 대신할 수 없거든요. AI가 실제로 PPT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PPT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표를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PPT를 자, AI가 만들어주니까 발표하자. 이것도 물론 아닙니다.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정체성과 취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PPT를 만드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같이 그런 다음에 실제로 말로 구술로 그걸 발표하는 경험까지 같이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서 방학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벌써 여름방학 때 하나, 또 겨울방학 때 프로젝트 발표 과제 하나, 이걸 집에서 하면 얘는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딥하게 연구하고 발표해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죠? 자, 그런데 함께 하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듀체리 톡방을 열었어요. 이 에듀체리 톡방은 제가 뭐 육아 정보도 나누고 또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다양하게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친구들의 여름방학에 자기 주도 프로젝트 학습, 발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또 소모임 인증을 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영상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름방학 때는 자기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취향이 정말 목말라 있고 취향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취미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무색무취로 공부만 잘하는 거, 뭐 지덕체를 갖춘 인간이 된다, 뭐 그런 원론적인 얘기보다 얘가 진짜 뾰족하게 잘하는 거 한 가지, 그런 걸 개발시켜 주셔야 한다. 근데 공부는 아니었으면 한다. 공부는 그냥 기본이고 기본.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아이의 지능과 또 아이의 의지 차이이기도 하거든요. 공부는 좀 제쳐두고 공부 말고 애가 진짜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얘가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는데 포켓몬에 정말 푹 빠져보고 싶어. 나 포켓몬을 진짜 포켓몬 도감을 아예 만들어보고 싶어. 그러면 아예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포켓몬 앨범을 만들어보자 우리. 그래서 포켓몬의 뭐 그림을 그려보든 아니면 포켓몬 책을 사서 보든 만들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뭐든지 딥하게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초등 저학년, 중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발표, 과제, 소모임 인증하는 것은 우리 영상 아래 링크에 에듀체리 채널에 초대 링크를 달았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밴드를 통해서 같이 인증하고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성한 여름방학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굿바이!